네, 개장 전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테슬라입니다. 시장에서 기다려온 수치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을 공개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상회했습니다. 다만 ESS 쪽은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량과 생산량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주가는 장중에 8% 넘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 차량이 48만 126대를 인도해 월가 예상치인 40만 6,600대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량도 45만 1,758대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주가는 실적 발표에 앞서 최근 4거래일 동안 13% 이상 상승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나타냈다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윌리엄 블레어는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제드 드로스하이머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치 규모는 13.5기가와트로 이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고 전분기에 8.8기가와트에서는 회복했지만은 당사 전망치인 20.6기가와트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에는 8%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테슬라가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바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타가 쉬고 있는 컴퓨팅 자원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블룸버그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한 가지 나왔는데요. JP 모건이 유일하게 관련된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뉴스로 준비를 해봤는데 JP 모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 본업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메타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외부에 임대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JP모건은 인프라 판매보다는 자체 AI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메타는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이 본격화되면 네비우스와 코어웨이브 등 AI 클라우드 업체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JP모건은 메타가 컴퓨팅 자원을 판매하기보다 광고 사업 고도화를 위한 AI 추론 역량 확대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 가치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더그 암무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메타는 핵심 AI 제품을 개발해 약 40억 명의 사용자 기반에 적용하고 자체 AI 추론의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인프라 접근 권한을 판매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할지 그리고 메타가 실제로 AI 컴퓨팅 자원을 다른 기업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지는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력 해고 소식이 나왔는데 이에 곧바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구축에 관련된 조직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25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에 관해 6천 명을 배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고객의 인공지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엔지니어를 직접 파견하는 전담 조직 MS 프론티어 컴퍼니를 출범시켰습니다. 25억 달러를 투입해 엔지니어 등 전문가 6천 명을 배치하고 고객 맞춤형 AI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런던 증권거래소와 유니레버, 노보 노디스크 등에서 AI 솔루션을 적용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마존 웹서비스도 10억 달러 규모의 유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 빅테크 간 AI 구축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AI를 도입한 기업 대부분이 아직 투자 대비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면서 기술 판매를 넘어 실제 활용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 팔란티어 등도 비슷한 형태의 엔지니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고객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기업에 직접 파견돼서 AI를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함께 매출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파벳 관련 뉴스인데요. 구글이 오랫동안 진행됐던 EU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었고요.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역대급 규모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시장 지배력 남용 협의로 유럽연합이 부과한 41억 2,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3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결국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구글과 모 회사 알파벳의 항소를 기각하고 EU 일반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유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탑재하도록 요구해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다른 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EU가 반독점 위반으로 부과한 제재 가운데 최대 규모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기조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구글의 검색과 앱스토어 사업에 대한 추가 규제와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이 유럽 내에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디인포메이션발 뉴스인데요. 사실 이 뉴스는 여러 매체에서도 나온 뉴스이기도 한데 간밤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엔트로픽이 삼성전자와 함께 AI 칩 생산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엔트로픽이 자체 AI 칩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엔트로픽이 삼성전자 2나노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나노 공정은 전력 효율이 뛰어난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첨단 패키징은 AI 칩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높이는 핵심 기술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엔트로픽의 AI 칩 생산에 맡게 되면 테슬라와 엔비디아, 애플에 이어서 또 하나의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며 AI 반도체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엔트로픽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삼성전자도 관련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관련된 삼성전자의 주가 반응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